최용규 십장생 영어 16회 시작하겠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연예인, 그들에게 성형은 필요악인 존재입니다. 성공의 확률을 기대하고 성형에 도전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형수술 기술이 워낙 이렇게 많이 뛰어나서 세계인들을 한국으로 시선을 모으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형수술과 관련된 몇 가지 어휘들 그리고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역시 늘 이렇게 하시던 것처럼요, 성형수술과 관련된 어휘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형수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고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쓰여왔던 말은 역시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이것 말고도 코스메틱 서저리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닙앤턱이라는 약간 좀 슬랭 같긴 한데요, 이 말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닙앤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또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닙앤턱이라는 말이 막상막하라는 말로도 쓰인다라는 것도 같이 하나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수술 말고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는 흔히 시술이라고들 표현들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비수술 성형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non-surgical cosmetic treatment이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non-surgical이 붙는 거고요. cosmetic treatment, 즉 surgery가 아니라 treatment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일상적으로는 이 말 대신에 I get procedure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는 얼굴 성형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aceli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주름을 제거하거나 기미를 제거하거나 얼굴 전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쫙 펴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시술을 facelift라고 부르고요. 이 facelift라는 건 단지 얼굴 성형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동차의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더라도 소위 풀 체인지 모델이 아닐 때 이 외부 디자인을 일부 바꾸어내는 이런 데도 facelift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 성형은요, 앞에 nose라는 코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이면 되냐면 drop이라는 명사를 붙여서 nose drop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눈 성형이라는 말도 똑같이 eye drop이라는 말을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쌍꺼풀 수술은요, double eyelid surgery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 eyelid가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double eyelid라고 하면 쌍꺼풀이 되고 surgery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실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전부 다 쌍꺼풀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의도적으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한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노즈 잡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노즈 잡을 한다고 그러면 코를 오똑하게 세우고 크게 만드는 거지만 이 서양의 여자들이 노즈 잡을 한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코를 작게 만드는 수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런 것도 좀 재미가 있죠. 자, 지방흡 입술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lip suc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방 확대술도 있는데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breast enhancement이라고 부르면 정확한 표현이 되기는 하나 약간 조금 병원스러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속으로는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boob job이라고 부르거든요. boob job이라고 하면 가슴을 크게 하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성형수술과 관련된 표현들을 이렇게 명사들을 활용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은요, 우리 십장생 영어에서 굉장히 재밌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꼭지입니다. 콩글리시에서 건진 영어인데요. 자, 오늘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콩글리시는 외모하고 관련된 단어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죠.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 많이 따라 붙냐면 글래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따라 붙습니다. 여기에다가 OUS를 이렇게 붙이면 glamorous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glamour라는 단어는 과연 glamour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잘못 사용하는 표현인데, 자, 이 글래머라는 단어가 정말 재밌게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래머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육체가 풍만해서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영어권 사용자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글래머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식할까요? 자,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전입니다. 그 콜린스 커빌드라는 영영 사전의 정의를 한번 따와 봤는데요. 글래머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more attractive than more exciting, more interesting이 바로 그 글래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얘는 OUS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ordinary people이나 thing보다, 즉 보통 사람이나 보통의 사물보다 훨씬 더 매력 있고 아주 흥미롭고 멋져 보이는 것, 이런 걸 글래머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보이는 상태를 글래머러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오히려 글래머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옮기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냐면, 좀 적정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딱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이런 거 있죠. 그 중에서도 귀티, 부티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 글래머입니다. 그래서 귀티 나는 사람, 부티 나는 사람을 글래머라고 하시면 되고, 아주 귀티가 나는, 조금 뭐 속어를 쓰자면 그 샤방샤방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을 영어로 glamor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아주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것으로 사용하는 glamour라는 단어는 원 영어의 뜻이 아니니까 저건 사용에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십장생 영어의 세 번째 꼭지죠.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그 꼭지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좀 더 재미있는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럼 챙겨볼 수 있는 표현으로, 자, 첫 번째 우리가 수술을 한다라는 말 말고요. 뭐도 많이 사용을 하냐면 몸에 칼을 댄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영어권 사람들도 이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칼을 대다, 수술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o under the knife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얘를 어떻게 쓰냐면 go under 대신에요. 이 자리를 undergo라고 이렇게 단어 하나를 사용하셔서 surgery를 쓰면 그게 수술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go under the knife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때는 칼을 대다라는 말로 내용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수술하다라는 말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any women go under the knife라고 하면 많은 여자들이 몸에 칼을 대지라는 얘기예요. 수술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multiple times니까 여러 번입니다. several times 이런 것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look different. 야, 너 좀 달라 보이는데 did you go under the knife? 너 칼 댔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야, 이 표현은 여러분 하나 잘 챙겨두시면 제법 좀 써먹을 만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수술하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딱 격식에 갖춰서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쓴다고요? undergo surgery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칼을 대다라는 표현으로 go under the knife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표현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배우실 표현은 마취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마취도 예를 들어 아주 뭐 어마어마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마취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성형 수술을 위해서 하는 마취들은 간단한 국소 마취이거나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을 때 그 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할 때도 보통 수면 마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예, 먼저 freeze라는 얼리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 부분을 국소 마취하는 걸 나타낼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이렇게 마취를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마취가 되는 수면 마취 정도의 것은 put somebody under 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마취하다라는 말을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dentist froze my gum 이라고 하면 gum이 뭐냐면 잇몸이에요. 그러면 그 치과 선생님이 나의 gum을 마취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잇몸을 먼저 마취를 하고, so 그래서 my mouth was numb 이라는 이 표현 정말 유용한 단어입니다. 잘 챙겨 두십시오.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얼얼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추워서 my cheek이 numb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너무 차가운 데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얼얼하다라고 할 때 my hands are numb 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나의 잇몸을 마취를 해서 내 입이 얼얼했어 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the plastic surgeon 이라고 하면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 되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이 put me under 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소위 수면 마취를 하는 겁니다. So put me under for a boob job 이라고 하면 유방확대술을 하려고 나를 이렇게 수면 마취를 시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소 마취 부분을 딱
맞추시키는 거 phrase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put somebody under이라고 하면 제가 수면 마취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나타낸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사진빨, 화장빨 이런 표현도 한번 외워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사진을 잘 받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영어로 photogenic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왜 미인 대회 이런 거 포토제닉 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고요. 화장빨이라는 말은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건 airbrush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잘 만들어진 가꾸어진 얼굴을 나타내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guy is very photogenic이라고 얘기하면 쟤 진짜 사진빨 잘 봐도 쟤 정말 사진 잘 나와라는 이런 말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he looks glamorous. 오늘 배웠던 표현이죠. 야, 저 여자 너무 눈부시는데 정말 멋져 보이는데 이거 소위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아까 나왔던 성적인 매력에 아주 풍만한 그런 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야, she looks glamorous. 야, 그 여자 너무너무 glamorous하게 보이는데 because of airbrush이라고 하면 야, 저 화장빨로 너무 예뻐 보이는데 너무 귀티나 보이는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세 가지 표현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몸에 칼을 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었죠? 수술하다는 말은 undergo라는 동사를 써서 undergo surgery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 under the knife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배우셨던 표현이 마취를 하는 건데 국소 마취, 특히 치과 같은 데서 이렇게 부분 딱 마취 안 느껴지게 하는 건 freeze라는 말을 쓴다 했습니다. 그거 말고 수면 마취하는 건요, put somebody under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예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또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죠? 잇몸을 gum이라고 한다는 것도 챙겨 두시고요. 얼얼한 거, 얘가 numb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우셨던 것, 사진이 아주 잘 나오는 거, 야, 얘는 정말 사진 잘 봐도 라는 말을 쓸 때 photogenic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과 저 순화장빨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airbrush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조금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17회 때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